안녕하십니까, 파이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베팅 시뮬레이터 제가 개발하지 않았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워포인트로 작성을 했는데요. 파워포인트는 제 주종목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주로 사용하는 것은 울트라 에디트라고 해서 편집기 아주 막강하고 빠르고 정확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그 기능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 울트라 에디트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쓰고 있는 지 20년째 됐어요. 자, 이제 파워포인트는 왜 도입을 했느냐면은 이걸로 작성한 것도 있지만은 그 사람들이 이제 가시적인 거, 모양이 보기 좋다 이런 것을 이제 선호하고 처음에 선입견으로 그것을 이제 그런 컨텐츠를 본다 해가지고 그렇다 좋다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만드는 거 봐요. 뭐 만드는 거라고 해봐야 울트라이트에서 이쪽으로 파워포인트로 옮긴 것 뿐이에요. 별로 뭐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그 내용을 가지고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개발한 것에 대한 개요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AI AI가 통계의 대부분인데 이걸로 경마의 속성을 올바로 이해하고 파악해서 이해하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확률과 기대값 이것을 찾아내서 승리 포인트를 발굴을 한다 하는 그런 취지로 다 만들었습니다. 그럼 경마가 이제 갬블이면서 이제 웨이저링이라고 하는데 이런 갬블 게임들은 확률이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우연성, 확률이 없는 것은 이제 갬블이 아니에요. 도박이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우연성, 즉 확률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지노는 겉으로 이제 확률이 보여 있지만 그리고 세상 사람들한테 공표를 한 거죠. 주사위는 6분의 1, 홀짝은 2분의 1 이런 식으로 다 알려져 있는 확률을 사용하지만 경마는 그게 없어요. 확률이 있는데 어디 있냐? 스스로 찾아야 됩니다. 대끼리가 뭐 18%에서 뭐 20% 요즘 그렇게 나온다더라 하면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하고 이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제 제대로 알고 경마를 하는 사람, 경마를 하는 사람들 뭐 교수나 아니면은 초딩이나 다 똑같다. 조건은 다 똑같다. 우연성이 이제 크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는데 사실 그렇진 않아요. 행운 요정인 요소는 사람들한테 누구에게나 다 공통적으로 크게 봤을 때 많은 시행의 수를 봤을 때 동일하다 하는 거야. 그러면 누가 이기느냐? 그래도 가방끈이 좀 있는 사람, 아니면 머리를 좀 잘 쓴 사람, 연구를 좀 많이 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유리한 건 당연한 거예요. 뭐 행운은 뭐 알 수 없다, 뭐 연구를 할 수 없다, 연구하는 건 무관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카지노죠. 카지노는 알려진 고정적인 확률이잖아요. 그러나 경마는 갬블이라기보다도 카지노와 같은 갬블이라기보다도 웨이저링이라고 그래요. 웨이저링은 이제 미국 스포츠 계통의 그 갬블, 스포츠통의 갬블을 그냥 갬블이라고 하지 않고 웨이저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연구하고 추리하게 되면 뭔가 적중하는 또는 환수하는 그런 비율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목이 좀 다릅니다. 가령 경마가 카지노나 일반 성인 게임 같은 그런 내용으로 존재한다면 경마 안 하는 사람은 상당히 많을 거예요. 이거 해봐야 뻔하게 지는데 카지노 가면 뭐 2분의 1 확률, 뭐 6분의 1 확률인데 거기에 대라를 떼고 그러니까 파인트 엣지 2, 하우스 엣지, 하우스 2 그거를 이제 떼버리면 공제를 하고 나면은 결국에는 누구나 이건 뭐 한 사람도 빠져나가지 못해요. 누구나 다 지게 돼 있다 하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한 번, 두 번 하는 사람들은 이길 수도 있겠지만 시행의 수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다 지게 돼 있는 게 결과적으로 무슨 비법이 없어요. 거기에는 비법이 없어요. 수학은 그 원리에 의해서 그대로 지는 거예요. 그러나 경마는 다르다 이거죠. 경마는 다르다 이게요. 상황별로다가 확률이 다르고 그것이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자기만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알고 있는 사람이 유리한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저 확률이 20%인데 뭐 3배를 준다 그러면
2, 3은 6 해서 60% 아니에요? 환급률이? 그건 안 한다. 그 20%짜리인데, 이번에 7배를 준다. 하게 되면 배당이 7배야. 저건 평균 들어오는 게 20%인데. 그럼 27, 24, 140% 초과하지 않습니까? 140%니까. 20 곱하기 7은 140 아닙니까? 그게 환급률, 예? RTP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들을 본인 스스로, 본인에게 확실하게 알려져 있다면, 본인이 알고 있다면, 이길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스스로 찾아낼 수 있는 공통적인 요소, 공통적인 요인을 찾으려면 인기도밖에 없어요. 이 배당판 인기도라는 것은 모든 예상지의 최고봉입니다. 예. 모든 예상지 또 전문가들, 경마 팬들이 만들어낸 최고봉이에요. 누구나 이 배당판을 능가하는 예상을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지금 코리아 레이스나 S레이스 한번 가보시면은 지금까지 10년 이상 계속 누적해온 그 환급률들을 체크를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경마지, 예상지 누구, 또 어느 전문가 누구,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실적, 확률도 물론이지만 확률보다는 RTP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환급률, 환수율이 얼마나 나왔는가를 전부 다 공시를 하고 있다, 게시를 하고 있다. 서로 비교해서 알아보자 하고 체크를 다 해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누가 1등? 바로 배당판이 1등이에요. 배당판이 1등이고 타의 추종을 불허하게 이제 1등인데, 그래서 이제 법정 환급률에 수렴합니다. 그게 법정 환급률 복수률은 73%잖아요. 27%를 대략 떼기 때문에 공제율이 27% 아닙니까? 세금 등등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추가로 뭐 20%, 22%를 더 떼지만은 그거는 감안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27%를 떼니까 73%의 수렴을 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73%, 그보다 좀 적게 되지만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근데 많이 베팅할수록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대개 한 구멍, 최저 배당 한 구멍 사면 73인데 그 72, 71, 70, 60, 59 이런 식으로 떨어집니다. 네, 점점 많이 할수록 그 두 구멍, 세 구멍, 구멍 수를 늘릴수록 더 손해더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통계로 확인되고 코리아 레이스 이런 데 들어가서 보면은 그걸 확인할 수 있어요. 2두 예상, 3두 예상, 4두 예상, 5두 예상 그 적중률을 보면 적중률하고 RTP 환수율을 보시면은 점점 2두 예상, 3두 예상 이렇게 늘려갈수록 그게 점점 낮아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네, 그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공통적인 요인, 그 배당판의 그 인기도를 통해서 마번으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마번은 매번 달라지고 말도 매번 달라지는데, 그런 공통적인 어떤 요인이 있어야 되는데, 중심점,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인기도예요. 인기도는 만국공용이고 어느 나라 경마도 다 인기도를 표시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만 인기도 통계를 안 내고 있지, 가까운 일본만 해도 뭐 이렇게 공시를 해요. 완전 인기도 통계를 아예 내고 있고 매번 인기도가 거기에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기록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예상지 저쪽 한 구석에 인기도 얼마 이런 식으로만 표시되어 있다고요. 네, 그건 뭐 우리가 잘못이죠.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그 도구, 그와 같은 그 클루, 단서, 네? 그와 같은 시점, 그것들을 포인트라고 그럴까요? 시점이라고 좀 어폐가 있지만 그거 내용을 통해서 그거를 한번 알아보자 하는 거예요. 뭐를 알아봐요? 확률과 기대값, 그리고 기대값이 얼마가 되는지. 73%라고 그러는데 0.73이 나온다는데 1이 넘으면 이기지 않느냐, 1이 넘는 곳이 있느냐 없느냐를 찾아보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것이 이제 경우 수가 엄청 많기 때문에 시뮬레이팅을 해야 되죠. 그래서 시뮬레이터로 만드는 거예요. 예. 그것이 이제 이 골자입니다. 서머리라고 쓰는 그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모델은 어떤 식으로 기능과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예. 지금 요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이 메뉴가 있어요. 메뉴에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배팅 시뮬레이터, 여기서는 옵션까지 해가지고 이제 버튼이 4개가 있어요. 옵션 및 그 시뮬레이터, 요것은 일반 확률 찾는 거예요. 요 확률 기본적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연대율도 좀 여기다 제공을 해보자.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뭐 연대율 정보 이 자료들을 얻기 위해서 뭐 부산까지 가가지고 몇십만 원을 내가지고 뭐 사오고 뭐 그런 얘기 다 있는데,
응? 왜냐면 아무도 모르는 깜깜이 경마에 뭔가 좀 중심이 되는 무슨 근거 자료, 통계 자료가 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어느 기수는 어느 기수하고 잘 들어오고 어느 마방은 어느 마방하고 잘 들어오고 또 어느 마주는 어느 마주끼리 잘 들어오고 또 안 들어오고 이런 내용들 얼마나 확률이 있는가 하는 거. 그 다음에 엇갈려 가지고 그건 이제 마방끼리 기수끼리 마주끼리지만 기수와 마방, 기수와 마주, 응? 그다음에 마주 기수, 마주 마방 이런 식으로 엇갈려서 연대 이걸 진짜 연대율이에요. 이게 일본 경마가 남기고 그 연대율이 확률 복수율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진짜 연대율이에요. 네. 기수는 기수끼리 모아보면 마주방끼리 이런 것은 원래 연대율에서는 사용을 원래 안 하는 왜냐하면 통계적인 추세를 볼 때 경우수가 너무 적어. 네, 경우수가 너무 적어. 그래서 이것을 믿을 수가 없다. 받아들이기 곤란하다. 경우수가 먼저 적고 무슨 논리적인 연결고리가 없어. 기수와 기수끼리는 왜 친척이냐가? 친척이면 또 같이 어떻게 같이 들어오고 야 우리 한번 들어오자. 그래서 싹 저기서 내가 갈 테니 네가 따라와. 항상 작전을 짜고 이렇게 하고 말이지. 내가 안 들어가면 너는 빠져.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있나?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사람들이 이제 만들어내는 건데 이런 것을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사대가 맞다 안 맞다. 제가 제하고는 잘 안 들어보고 뭐 그런 뭐 오행상생 상극작용에 의해서 서로 이 사람이 상극인가 상생인가 상무생인가 이런 조건에서 좀 안 들어오고 들어오고 그러는 경우가 좀 있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문세영은 항상 누구야 이혁이를 이기더라. 이혁하고 문세영하고 최종 경합이 붙었을 때는 이혁이 항상 그 문세영한테 좀 지더라. 그리고 이혁이하고 그 임기현이하고 그 문전에서 붙었을 때는 임기현이가 이혁한테 꼭 지더라. 조금씩 지도 그 코차이로 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등 2등이 갈려지는데 항상 등수를 1등 2등을 하는 것은 바로 이혁이고 그 다음에 임기현은 2등 3등을 하더라. 뒤처지더라 하는 그런 내용들은 여기서는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인 기 때문에 제외를 해야 맞는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은 사람들이 그걸 원하니까 원하면 뭐든지 해드립니다. 통계를 다 내드리고 하는 자료들은 여기 있고 부산까지 가서 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뭐 주고서 사고 어렵게 구하고 그것도 없어가지고 뭐 찾고 그럴 필요 없이 제가 이거 다 제공해 주니까 이것은 그리고 또 여기서는 언제마든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시시각각으로 이제 변하는 그런 내용들을 누구와 누구는 과연 얼마나 들어왔고 그것이 연대가 맞느냐 안 맞느냐 연대가 좋느니 나쁘니 이런 것을 명확히 본인이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입니다. 다음에 배당 비교. 요거는 이제 생략입니다. 요거 지금 뭐냐면 배당 분포가 단승식 배당 몇 점 몇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빨간 배당이 몇 개, 큰 배당이 뭐 10배당에서 90배당짜리 몇 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울려져 무슨 편성 강도가 쉬운 경주, 어려운 경주, 그 다음에 유령마수가 2마리, 3마리, 4마리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편성을 하고 있는데 그런 배당들이 한때 모아져 있으면 가장 유사한 것끼리 모으면 과연 어떻게 들어왔을까? 이때 어느 놈이 어떻게 잘 들어왔을까? 인기 1, 2위가 잘 들어왔나? 아니면 터지는 게 잘 들어왔는가? 20배당짜리가 잘 들어왔는가? 인기도 2위, 4위가 잘 들어왔는가? 이런 것들을 알아낼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요것은 지금 제가 배당판을 긁어와야 되는데 마사회에서 긁어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막혀 있어 가지고 마사회에서 공개를 안 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가져가는 게 불법이 돼 가지고 그것을 제가 제공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능이 요것은 메뉴가 있지만은 언제 이제 열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움직일 수 있도록 하가 준비되고 뭐 특별한 사람들한테는 이것은 이제 공개적으로는 아니면 비공개적으로는 제가 이거 제공을 할 수는 있어요. 이걸 만들어서 그리고 마사회에서 제공을 않더라도 비슷한 배당을 유사 배당을 유출을 해서 예측 배당을 할 수가 있어요. 예측 배당 예를 들어서 5개 6개 내지 뭐 보통 제가 6개를 쓰고 있는데 6개 정도 단승식 배당용을 긁어오든지 입력을 시키면 수동으로 입력을 시키면 뭐 최소 아무것도 안 되면 추성으로 입력시키면 그 시기는 입력시키는 수고를 거기다 좀 더해주면은 바로 뭐든지 다 전체 뭐 삼쌍승식까지 다 예측이 다 가능합니다. 그것은 제 툴을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배당 예측 시스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용을 할 수도 있겠죠. 여하튼 지금 현재는 요건 제공을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대율 정보하고 배팅 시뮬레이터
확률 그 포인트 패턴별로 출주두수 패턴 이런 것들 패턴별로 인기도 어느 놈이 승식별은 어떻게 해서 어떻게 이기느냐, 지느냐, 얼마나 이기느냐 이런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그 기능, 이 큰 두 가지 이 기능에 이 기능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요즘에 이 내용들은 추세가 있어요. 추세. 야, 이 20년 30년 동안 안 바뀌는 추세가 요즘 바뀌고 있어요. 예, 그게 단지 코로나 때문이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 마사의 수장이 바뀐 이후부터, 그리고 공헌한 게 있어요. 요즘에 민주화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민노총과 안에 들어와서 보면은 나눠먹기, 나눠먹자 하는 거예요. 나눠먹자. 나눠 먹으면 안 되는 건데, 이미 이 자본주의 사회는 시장에 맡기는 거예요. 뭐든지 다 시장의 자연자대로 맡기지, 인위적으로 이걸 조절하고 똑같이 하고 분배분하고 이러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공산주의죠. 예, 공산주의나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해서 하자 하고 해서 이 골고루 매당을 편성 나오게끔 그 마사에서 다 그 계획이나 편성이나 이렇게 짜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내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했든 마사에서는 그걸 유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됐냐? 아주 쉬운 편성이 별로 없고 어려운 편성으로만 짜여지면서 배당이 다 높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응을 해서 이 통계는 더욱 절실하게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럼 잠깐 이 내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급변하는 추세 배당과 인기도가 어떻게 변하는가. 예. 자, 일단은 쉬운 편성, 어려운 편성을 한번 봅시다. 쉬운 편성, 어려운 편성은 이것은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쉬운이라고 혼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승식을 기준으로 해서 배당판에 빨간 거 있어요. 그 10배 이하는, 10배 미만은 빨갛게 나오죠. 빨간 거. 그 중에서는 최저 배당은 반짝반짝 하면서. 예. 그래서 단승식 배당률을 봐야 돼요. 단승식 배당률. 단승식 배당률이 10배 미만짜리 몇 개 있느냐. 3개 있으면 그건 3이에요. 3. 유령마 셋.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넷이 있으면 유령마 넷. 하나가 있으면 유령마 하나. 예. 하나도 없을 수도 있긴 있는데 거의 아주 드물죠. 그러니까 단순히 대끼리가 뭐야 10배가 넘는 그런 경우인데, 여하튼 그런 경우 등등 해가지고 이 하나도 없거나 5개 이상, 그러니까 유령마가 5마리 이상이 되면은 이건 혼전이다. 그 왜 그러냐? 비슷비슷한 놈들이 너무 많아. 그러면 혼전일 거 아니에요. 혼전이라는 것 자체가 뜻이 비슷비슷한 능력, 유령마들이 너무 많아. 그럴 때는 거야. 유령마가 한두 마리야. 그러면 뭐야? 쉬운 편성에 해당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쉬운 편성은 유령마 3마리까지 1, 2, 3. 그러니까 유령마 하나, 유령마 둘, 유령마 셋. 여기까지만 쉬운 편성. 그러니까 빨간 배당이 3개 이내에 있는 그런 편성들. 그런 편성들을 쉬운 편성으로 보고, 그 외에 그 빨간 배당이 10배 미만 빨간 배당이 4개 이상이야. 4개 이상. 4개, 5개, 뭐 6개 될 수도 있고,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 빨간 배당이. 이런 것은 혼전으로 본다, 혼전. 그래서 쉬운 편성하고 혼전 편성을 이렇게 구분할 때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한다. 이게 인덱스인데, 이게 이 패턴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둘로 나눈 이 편성 패턴. 쉬운 편성, 혼전 편성, 이런 유령마 셋, 유령마 셋 이상, 유령마 셋까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눴을 때 그 편성을 쭉 보는 거예요. 매년 1993년부터 쭉 봤어. 얘가 41.3%, 얘가 58.7. 혼전 편성이 항상 처음에는 많아요. 1993년 제일 처음 진행했을 때 이렇게 됐어요. 근데 그다가 어떻게 되냐? 쭉 60% 수준을 유지합니다. 50, 60, 62.8, 61, 66. 그래서 이렇게 절반이 항상 넘어요. 이렇게 평균적으로 볼 때 매년도 2000년도, 2002년, 2010년, 2012 해가지고 절반이 넘어. 요것이 이제 퍼센트고요. 요것하고 합하면 100이 되겠죠. 요거는 복승식 평균 배당이에요. 요것도 복승식 평균 배당. 요거는 자료수예요. 요건 자료수. 그러니까 몇 경주냐? 1997년은 쉬운 편성이 677경주가 있고, 혼전 편성이 401개 경주가 있어서 총 1078개 경주다. 그중 62.8%가 677 여기에 해당되는데,
혼전 편수가 62.8%나 해당되고, 혼전 편수는 37.2%에 불과하다. 그때 배당은 복순식이 38.1, 35.3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예. 이 표가 뭐 간단합니다. 눈에 있는 대로 보이면 돼요. 이 표만큼 단순하고 쉬운 게 없어요. 표가 없으면 말이야, 말로 설명하면 저거 언제 봐? 표를 한눈에 딱 보지 않습니까? 한눈에 딱 보면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2024년까지 쭉 뽑아 보니까 전체가 54.2, 그러니까 쉬운 편성이 더 많았어요. 54.2. 어려운 편성은 45.8. 요거 합하면 100이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쉬운 편성이 더 많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32,312개 중에서 17,520이니까 그거 확률, 그 구성비가 이제 54.2%가 되는 것이죠. 예. 그렇지만 요즘엔 어떻습니까? 2024년 마지막 거 보십시오. 지금 현재 413, 언제까지냐면은, 언제 이거 작성하면 24년 5월 23일 현재예요. 예. 여기 이제 467 변수가 있고, 여기 오른쪽에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여기 보면 그거 나올 텐데, 여기 있죠. 예. 24년 5월 23일 현재 자료예요. 서울경마입니다. 서울경마. 그래서 이제 2024년 이렇게 166, 247개가 나와서 413개 중에 40.2%, 59.8%. 그러니까 40대 60으로 이렇게 갈라져 버렸어. 그럼 뭐야 이게? 엄청 어려워졌네. 이거 반대 수준도 능가를 해버려. 그러니까 54대 46이잖아요. 그걸 거꾸로 하면 46대 54가 돼야 되는데 그것도 능가해서 59.8, 60에 가깝고 이거는 40이다. 그러니까 편성이 너무 어렵게 나왔어. 그럼 요즘 판도가 어떻게 돼? 대끼리 잘 안 들어와. 인기도 1, 2 잘 안 들어와. 전부 저 터져. 응. 이런 식으로 나온 거야. 그러면 뭐예요? 사람들이 야 이거 웨이저링 추리 게임이라고 그랬는데, 추리 갬블하고는 달리 웨이저링으로 추리를 해서 맞추는 게임인데 그런 속성이 줄어들고, 이거 랜덤이야 랜덤. 예. 우회성이 너무 커. 그러면 뭐야? 스포츠 토토가 아니라 저 카지노가 비슷한 거죠. 카지노와 비슷한 거죠. 경마가 스포츠 토토보다 훨씬 좋습니다. 훨씬 추리하는데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의외성보다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70대 30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제가 이제 인공지능을 따져보니까 75%가 맞더라고요. 75%가. 그러니까 25%가 이제 의외성이다. 75%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대로 추리하는 대로 나온다 하는 거예요. 추리를 못하는 사람들은 제외하고요. 추리를 제대로 한다면은 75%가 맞더라 하는 거예요. 인공지능으로 딱 쳐보니까 75% 나왔어. 예. 근데 이것을 80% 이상까지 끌어올리려고 지금 뭐 머신러닝에서 딥러닝으로 향상시키고 있는데, 여하튼 간에 그 수준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 판도가 이거 완전히 달라진다. 그 판도는 올라가고 있는데 이 판도는 거꾸로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 이용해? AI, 통계, 여기서 제시하는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이 때문에 그렇다 이게 덤덤덤 더 이런 식으로 의외성이 나기 때문에, 의외성이 크면은 뭐예요? 여기에 매달리면은 이건 뭐야? 완전 로또잖아요, 로또. 뭐가 들어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카지노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극복을 하려면은 이 프로그램, 여기서 AI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야 된다. 그러면 AI 프로그램은 자꾸만 이쪽이 높아지니까. 그러니까 쉽게 추리할 수 있는 영역, 의외성이 아닌 부분, 그것들이 점점 높아지니까 그쪽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보고 있고요. 이 배당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복순식 축 얘기 나왔죠? 축이 옛날에 60%에 나왔는데 1순위 인기도 1위가 이게 54.5%로 줄어들었죠. 예, 그 다음에 3순위 뭐 늘어난 거 봐요. 9.7%에서, 그러니까 인기도 3순위 축으로 뒤로, 앞에 중복을 빼니까 뒤로 나오는 것은 통산 97%, 전체를 하게 되면 9.7%였는데 이때 13.3%로 엄청 늘어났죠. 예, 한 40% 정도 늘어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뒤로 여기 뭐 보면은 이제 7순위 이상 이렇게 말했는데, 앞에 이것이 줄어들고 그만큼 뒤로 이제 채워진 거죠. 그러니까 인기도 이 대가리들이 다 빠진다는 거예요. 예. 인기 2위는 좀 비슷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배당들을 보면은, 배당이 보세요. 대끼리가 여기 대끼리입니다. 그 다음에 대끼리 10배, 20배, 50배 이렇게 보는 건데, 대끼리가 21.7% 옛날에, 예? 전체
마사회 통산 전체를 따져보면 대끼리 최저 배당이 반짝반짝이가 21.7%나 나왔어요. 그때 평균 배당은 이제 3.4배였고요. 그리고 10배까지는 27%, 3%. 요거 두 개 합하면 거의 50%에 육박합니다. 예. 그 다음에 요게 20배까지, 여기는 50배까지예요. 그래서 요거 두 개 합하면 47%. 예, 이렇게밖에 안 되죠. 37%죠. 37%. 여기에 50%, 37%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즘에 어떠세요? 2024년도 보면 이게 16.9%밖에 안 돼. 대끼리가 이렇게 줄어들었어. 그 대신 이제 요 평균 배당은 높아졌죠. 그 다음에 요 준대끼리, 준대끼리 10배까지. 응? 대끼리에서 10배까지가 24.2%. 이거 합하면 얼마야? 17하고 23은 41%밖에 안 돼. 50%에 육박한 놈이 41% 떨어졌죠. 그 대신 이게 늘어났잖아요. 20에서 50배까지. 20배까지가 19에서 21.5%로 늘어났죠. 그 다음에 이거는 18%에서 25.2%로 늘어났죠. 20에서 50%가 가장 많이 늘어났네. 예. 20에서 50%는 건 뭐예요? 중배당, 고배당, 의외성이잖아요. 의외성. 좋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요즘에 사람들한테 20배 이상을 노려라. 옛날에 10배 언저리를 노려라. 그래? 10배 안팎을 노려라. 요즘에 판도가 달라졌어. 뭘로 해야 돼? 20에서 50배 사이를 노려라 하는 거야. 예. 50배에서 이상은 좀 줄어들었어요. 오히려 5.3%, 7.7%에서. 근데 20에서 50%가 가장 많이 나와. 그냥 눈 감고 그냥 어려우면 20에서 50에서 몇 개나 나오는지 한 10구멍이 넘은 거 다 사. 그러면 적중한다. 이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판도가 변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외에 여기 많이 연도별로 비교한 게 많은 인덱스, 많은 조사를 했는데 그건 다 생략하고 그와 같이 판도가 인기도, 축, 배당, 크기, 그 다음에 쉬운 편성, 어려운 편성을 요 세 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것은 원래대로 돌아가고요. 제가 하던 대로 우선 자, 그럼 이 개발 개요를 설명을 드린 겁니다. 다음에 경마를 이긴다는 것에 대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경마가 이길 수 있어요? 예. 여기서 제시하는 게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웨이저리기 때문에 그거예요. 갬블은 못 이깁니다. 예. 카지노 확률이 뻔해. 예. 2분의 1, 3분의 1, 6분의 1. 3분의 1은 더즌이 있죠. 더즌. 룰렛에서 더즌 있잖아요. 더즌이 한 타스 12개, 36개에서 12개짜리 거기서 더즌인데 3분의 1이잖아요. 그게 더즌. 2분의 1, 3분의 1, 그 다음에 5분의 1, 6분의 1. 주사위 6분의 1이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확률이 다 알려져 있어. 만일에 다 공표가 돼 있고 누구나 다 확률을 알고 있어. 그게 카지노 게임이고, 그렇지만 그게 알려져 있고 변함이 없으니까 항상 그거예요. 뭐 많이 나온다고 해서 확률이 늘어나고 줄어나는 거 없어요. 매번 독립시행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패배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없다. 모두 다 지게 됐다. 왜냐? 하우스 엣지를 띄니까. 하우스 엣지를 띄지 않으면은 물론 이제 그만큼 덜 지겠죠. 역시 이제 뭐 본전이 이제 이런 상황으로 본전이긴 하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돈 쓰고 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진다고 보는 거죠. 예. 하여튼 하우스 엣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진다. 공제율이 있기 때문에 지게 돼 있다. 공제율만큼 지는 거예요. 공제율 누적만큼 지는 거예요. 공제율이 뭐야? 우습지 않죠. 이제 1%, 2% 되더라도 말이죠. 예? 엄청나죠. 블랙잭이 1%, 카드게임들을 2%, 이 정도 뛰지 않습니까? 룰렛은 뭐 83이니까 10% 이상 뛰는데, 12% 정도 뛰는데, 예. 다른 건 뭐 10% 수준이에요. 카지노 그 슬로트 머신이 제일 많이 뛰는 거예요. 슬로트 머신 그거 하지 마세요. 예. 제일 불리한 겁니다. 그리고 이길 수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따지고 볼 때, 예. 정해져 있는 갬블, 예, 갬블, 예, 카지노인데 호스레이싱 경마는 웨이저링이다. 웨이저링은 어디서 나왔다고요? 미국 스포츠 토토 거기에서 나왔다 하는 거예요. 추리하면 좀 달라진다. 승률과 기대값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 확률과 승률은 이제 기대값이라고 이제 보는 거죠. 예, 확률하고 승률하고는 좀 다르죠. 예, 개념이. 그 승률은 기대값 쪽에 가까운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뇌피셜, 고수여상. 이게 뭐냐? 막연히 실제로 모르는 거야. 어떤 확률도 계산해 본 적도 없고 자료도 없어. 통계를 한번 뽑아봤어야 되지.
그 뽑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뭐예요? 뇌피셜일 뿐이에요. 아, 뭐는 어떻더라, 어떤 마방이 어떻게 가면 뭐가 어떻고, 1200m 뭐 단승식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뭐 선행마가 어쩌고 뭐 조교 뭐 승부지수가 어떤데 어떻게 되면 이거 다 뇌피셜이에요. 뇌피셜. 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 머릿속에 있는 거고 그 사람의 객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주관적인 판단이에요. 주관적인 생각이라 이게요. 예, 다 수학이나 통계를 밑바탕으로 깔아놓고 그 근거 자료가 없으면 다 뇌피셜일 뿐이에요. 그리고 고수는 이런 거 다 허상이다. 허상. 고수하기 어디 있습니까? 고수. 뭐가 고수예요? 어느 누구가 뭐 어떤 방법을 해서 어떻게 맞췄다 이런 건 일시적인 거예요. 그 수학적으로 표현이 안 되는 거는 전부 다 개탈이다 하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수학으로 표시 안 되는 거, 숫자로 표시 안 되는 것들은 다 고수니 뭐니 남번 이게 다 허상이에요. 허상. 예. 예, 그런 거 보시고. 그 다음에 경마는 이제 그 광고가 금지하게 돼 있어요. 법에 뭐 그래서 뭐 링TV도 없어지고 그러는 것 같은데 경마 자체에서 무슨 뭐가 딱 나온다 이게 뭐가 나오고서 마사 협찬입니다. 이거 딱 나오지. 뭐 경마를 하러 오세요. 경마를 유도하는 그런 그 광고를 내면은 안 되게 돼 있어요. 경마는 광고가 금지야. 근데 그런 과정에서 지금 현재 유튜브라는 그 온라인 체제 유튜브 이런 이 사회의 이런 환경에서는 유튜브 환경에서는 이게 고민거리가 되는 거야. 이 경마를 막고자 하는 경마 반도박 네트워크라는 데가 있잖아요. 언론과 학부형들 그 중심으로 돼서 구축된 그건데 옛날부터 그 도박 반도박 해가지고 도박을 엄청나게 싫어하고 규제하려는 그런 사회적인 단체가 있어요. 예, 그게 보이지 않는 단체인데 막강합니다, 힘이. 그래서 법 이런 제정하고 개정하고 하는 데를 관여하고 이 경마에서도 만약에 5만원 10만원 배팅이 말이지 20만원으로 늘어도 지금 시원찮을 판인데 30년 전에도 말이야 10만원이고 지금도 10만원인데 거기에다 5만원으로 줄여버린 거 이런 거 다 반도박 네트워크에서 주도를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경마사에서는 그 손을 못 대요. 예, 그리고 그것은 다 지금 언론이 걔 반도박 네트워크니까 언론하고 또 국회 이런 데 이반자들 행정 이반자들하고 다 연결이 돼 있어. 경마는 뭐야? 패가망신이고 나쁜 것이다. 악의 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 그러면서 왜 경마를 열어놨고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참 말도 안 되는 거고. 한쪽에는 열어주고 한쪽에는 막고 말이지. 사가미가 뭐야? 사행성 감독위원. 이게 뭐니? 전 세계에 그런 조직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한 손으로는 말이죠. 하락으로 장려를 하고 한 손으로는 도끼도 막아요. 칼로 못하게 막아. 그런 게 뭐 있어? 아예 안 하면 되지. 막으면 되지. 안 시키면 되고. 금지시키면 될 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 한쪽에서 시키고 한쪽에서 막고 그런 게 무슨 꼴입니까, 그게. 그래서, 이와 같은 잘못된 실상, 현재 실상에 하에서 경마는 광고 금지다. 그래서 경마는 투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투자. 그래서 아주 이게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 경마는 투자. 뭐 어떤 판례도 또 있냐면은 옛날에 그 종합지하고 예상자하고 그가 이제 저작권을 주장했던 적이 있어요. 그 저작권 주장했는데 그게 졌어요. 그 변호사를 제대로 쓰고 그래야지. 이 변호사 싸움이거든요, 이게. 예. 변론 싸움인데 아니 자기가 이게 어느 예상지에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 경마 있다면 인천 경마다. 그러면 인천 경마 거기 예상지에 무슨 뭐가 있다. 예상지 몇 번 오두마번이 짝 시켰는데 이걸 종합지에서 누가 모아서 팔아먹었어. 그래서 이제 넌 저작권 위반이다. 남의 걸 훔쳐가가지고 그렇게 됐다. 남에서 만든 그것을 다 유료로 파는 건데 그걸 가져가다. 근데 그걸 저쪽에서 나오니까 인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저작권을 인정 못 받아서 패소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뭐야? 종합지 맨대로 그냥 막 만들어가지고 막 남발하고 막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한 군데에서 판례를 잘못 만든 그것도 다시 누가 해가지고 돈 있는 사람이 해서 만약에 하게 되면 저작권이 인정이 될 거예요. 그게 왜 저작권이 아닙니까? 저작권이지. 판매를 하는데 그건 어떤 사람은 돈 받고 막 사고 어떤 사람은 공짜로 사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그 마번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이 법적인 문제에서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그건 이제 판례를 소개한 거고 지금 이 판례는 뭐냐면 경마는 투자금이 안 돼. 그러니까 경마에서 이제 주식처럼 투자금을 모으지 않습니까? 투자금을 펀드라고 하잖아요. 펀드. 경마에서는 펀드가 인정이 안 되고 그건 사기로 인정이 됩니다. 사기로. 경마에서 펀드다 그러면 사기다. 이런 식으로 이 법적으로 이렇게 판례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내용을 이제 간단하게 적어 놓은 거고요. 이 경마가 그만큼 사회적으로 도외시된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완전히 이거는 뭐 악의 축이고 복마전이고 아주 나쁜 거고 해서는 안 되고 뭐 어쩌고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전 세계가 경마하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경마 인구 많고 영국 같은 데서는 수상도 처칠 수상인가요? 그래서 나는 경마가 취미다 이런 식으로 자랑스럽게 내놓고 나는 마주가 꿈이다 뭐 해서 마주 경마 마주 된다는 것은 그렇게 자랑스럽고 귀족 대우받고 뭐 이런다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와서 경마는 폐인이다 이런 식으로 찍어놨어요. 가까운 일본만 해도 그렇잖아요. 예? 경마장이 23개나 있어. 23개. 뭐지? JRA하고 JRA 하고 구경이죠. 예. 그다음에 민영, NLA, NAR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눠져 있는데 NAR이 더 많아요. 근데 실제로 수입이나 뭐 종사하는 출수도 많고 JR이 더 크죠. 수입이나 뭐 이런 구조가. 일본은 그렇게 돼 있고, 제가 일본을 한 5번 정도, 뭐 게임 개발 때문에 한번 다녀왔었는데, 보면은 거기 가면은 뭐 바닥에 맨 그 삼상승이에요. 삼상승 100원짜리. 거긴 100엔이에요. 100엔부터 우리는 100원짜리부터 시작하는, 거긴 100엔이 1000원 정도 되잖아요. 지금. 맨 그 삼상승 배팅이지, 우리나라처럼 뭐 복승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예. 우리나라 지금 완전히 후진 경마야. 왜 복승이냐? 제일 손해되는 게 복승이거든요. 제가 자료 여기 무진정 말려고 그랬지만, 복승식만 하지 않으면 여러분, 수익이 늘어난다. 그러니까 덜 지출이 된다. 하는 것을 내가 계속 강조했어요. 가장 유리한 게 쌍승이하고 삼상선식이에요. 쌍승이하고 삼상선식을 하셔야 돼. 거기에 눈먼 배당들이 많이 녹아 있어요. 이 배당판을 통해서 이기는 거거든요. 경마를 이긴다는 것은 배당판을 통해서 이기는 거예요. 배당판이 없으면 경마를 못 이겨요. 일반 카지노하고 똑같아요. 카지노 똑같은데 어떤 고정 확률인데 뭐 주사위 6분의 1 홀짝 2분의 1 고정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겨요? 그러나 경마의 확률은 어떻게 보이지 않으면서 그 확률을 뭘로 바꿔주냐? 배당률로. 배당률을 역수로 하면 그 확률이거든요. 그래서 그 배당률이 잘못 만들어진 것 때문에 이길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당판으로 이긴다는 그 내용은 다니엘 커너먼, 노벨상 수상자, 행동경제학 창시자죠. 그 양반이 이거 만들어낸 거예요. 그 양반들이 만들어낸 것보다 주장을 한 거예요. 뭐야? 사람들의 행동은 어리석다. 그것을 경마 배당판에 녹아 있다. 거기서 경마 승리는 바로 일본 사람들이 얘기한 건데, 일본 논문들이 뭐냐면 그 사람 행동경제 프로스펙트 이론을 인용을 해서 바로 배당판 이렇게 해서 이길 수가 있다. 거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의 외국인 도박단도 원래 일본에서 있던 사람들이 넘은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예. 그래서 이제 하여튼 홍콩에서도 하고 일본도 하고 그런데 우리나라 처음으로 와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유독 걔네들만 10% 정도를 계속 매년 따가고 있죠.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그래요. 경마 이긴다는 건 가능하고, 여기선 이 허상 이것들은 그것하고 무관하고, 그 다음에 경마의 어려운 환경이 이렇게 있다. 그런데 이 바탕에서 뭐냐? 이 경마를 이긴다는 걸 뒷받침한다는 것은 이제 배당판인데, 배당판은 뭐로 돼 있어요? 수로 돼 있어. 데이터로 돼 있단 말이죠. 이것을 올바로 풀어내는 자만이 이길 수 있는 거고, 그걸 풀어내는 방법이 바로 무엇이냐? AI예요. AI.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것은 이제 머신러닝 중에서 이제 베이지안하고 그 다음에 또 뭐죠? 디스크리미넌트 그래서 판별분석 디스크리미넌트 어널리시스로 LDA라고 그래요. 리니어가 L이지 않습니까? 디스크리미넌트 A 어널리시스. 그래서 LDA라고 그러는데 그걸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레그레션. 이건 뭐 약방의 감초죠. 레그레션 뭐 경사강법이 해가지고 유명합니다. 온 AI 예측에 가면은 뭐 이 딥러닝이든 머신러닝이든 전부 이 경사강법을 쓴 저기가 있어요. 비용 최소화하는 게 경사강법이거든요. 미분되는 그저 0이 되는 그런 지점에 비용이 최소된다. 그 부분을 바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확률과 기대값을 얻어낸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인공지능의 골자고, 인공지능은 어떻게 하냐면 그걸 찾아내는 게 어젠다라고 하면
그 과정은 뭐냐면 가정치를 만드는 거예요. 가정치 개수의 크기에 따라서 뭐 챗GPT도 그 능력이 뭐 이게 10억 개니 뭐 조 단위로 올라갔느니 한 그것이 가정치의 개수예요. 예, 가정치. 그 y는 ax 플러스 b 가장 일반적인 기초적인 선형 함수식에서 그 ax 플러스 b에 해당되는 그 b는 상수지만 a 그 w가 거든요. 그게 w weighted, 예, weighted value. 그 a에 해당되는 그것이 weighted value w로 표시한다. wx 플러스 b다. 플러스 c, 뭐 c는 컨스턴트죠.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이제 이게 이 여기입니다. 데이터. 예. 자, 그 다음에 데이터로 뭘 만드느냐. 데이터를 집약을 해서 어떤 체계를 갖춰야 돼. 그게 DB예요. 데이터베이스라는데, 뭐 데이터베이스 아니더라도 데이터 뱅크나 데이터 파트, 뭐 데이터 뭉치다는가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 블럭이라든가 자기가 만들어서 쓰면 돼요. 쓰면 돼요. 왜냐면 데이터 연산이 너무 느려. 예, 데이터베이스 연산을 하려면 스크립트 연산인데, 전부 그냥 뭐 버블 소트니 뭐 해가지고 말이지 아주 수십 년이 지났는데 그게 변함이 없어. 그래서 엄청 느려요. 제가 보여줬지만 C++는 그래도 엄청 빠른 거예요. C++에서 데이터 이렇게 입력받아서 이제 처리하잖아요. 그럼 엄청 빠른데 SPSS나 무슨 데이터베이스 뭐 SQL 뭐 오라클 다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그러게 되면 소팅을 해야 돼. 계속 소팅을 해야 되고, 소팅을 하기 위해서 뭐 인덱스를 만들어서 파일을 쓰어서 빨리 하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제 소트가 계속 들어가거든요. 소트는 정렬이잖아요. 데이터 이 10만 개면 10만 개를 다 정렬해야지 무슨 연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순위로 정렬을 해가지고 어떤 연산을 해서 뭐 이것이 시간이 엄청 걸려요. 그래서 제가 지금 출마표 뜨고서 작업을 6시간을 합니다. 6시간. 이 컴퓨터에서 말이에요. 컴퓨터는 6초면 다 끝나는데, 예측건 전부 다 6초면 다 끝나는데, 이게 뭐냐? 6분도 아니고 6시간이나 걸려. 이게 컴퓨터가 그렇게 빠른데. 이게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지금 실상이에요. 실상. 데이터베이스가 그렇게 지금 느리다는 거예요. 저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아닙니까? 데이터 과학자예요. 좀 은퇴를 했지만, 은퇴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지만 제가 그것을 좀 뭔가 좀 빨리 하는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이 기술이 지금 현재 최고의 기술, 뭐 AI 기술을 한다고 그러지만 데이터 쪽에는 이렇게 취약하다. 아주 원시적이다. 이게 원시적이고 느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데이터베이스는 로우와 컬럼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행과 열이죠. 로우가 행이고 컬럼이 열입니다. 근데 데이터베이스는 뭐라고 부르냐? 로우를 레코드라고 부르고요. 컬럼을 필드라고 불러요. 레코드, 필드. 이렇게 구조가 돼 있어요. 엑셀도 그렇지 않습니까? 로우와 컬럼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데이터의 기본 구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제가 SPSS 이제 77.0 이것을 한번 딱 열어보면은요. 여기 보면 이제 이게 로우와 컬럼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로우와 컬럼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로우와 컬럼. 이게 로우고요. 이게 컬럼입니다. 이건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거를 레코드라고 부르고, 요 종을 컬럼에 해당되는 이 종을 갖다가 필드라고 부른다 하는 거예요. 하여튼 이와 같은 구조로 돼 있어요. 이건 엑셀도 이렇게 돼 있어요. 엑셀도 이렇게 돼 있고, 저는 엑셀을 사용하지 않고 바로 이 SPSS를 쓰고 있는데, 여하튼 이 내용에 있어서 로우와 컬럼이 같은 스크립트, 인덱스, 근데 소트 이 같은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고배당이라는 게 뭡니까? 고배당은 의획성이라고 했어요. 전장에서 전표 지역에서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 고배당은 의외성이고, 이것이 75%에 해당된다 이거죠. 75%가 맞고 25%가 의외성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비논리성은 25%고 제대로 나오는 건 75%다 하는 거예요. 75%의 역수요, 25%가 비논리성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대수의 법칙. 많이 쓰면은 시행횟수가 많아지면 어떻게? 일정한 그 확률, 수학적 확률에 수렴을 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그 진정한 그 기본 원래 갖춰져 있는 그 확률 값에 수렴하게 돼 있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끼리가 이제 20%다. 지금 모집단에서 나온 것이 20%다 그러면은 이 모집단에 나온 20%에 수렴을 하게 돼 있어요. 계속 오래되는. 한 번 하면 뭐 50% 되고 70% 되고 막 중구난방이 될 수 있지만은, 그러니까 한 번 하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거예요. 확률이라는 것은 99%도 안 들어올 수도 있고 1%도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대수의 법칙을 적용하게 되면
이 확률값만큼 크기만큼 들어오게 됩니다. 예. 그게 이제 이 대수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시행의 수가 많아지면. 그러니까 이거 많아진다는 기준은 어떻게 해요? 그거 있잖아요. 그 노말 분포에서 오차와 오차와 표준편차 그 다음에 뭐죠? 자료수와의 관계에 그냥 공식이 있어요. 예, 그 공식은 뭐 널려져 있으니까 그 초등수학은 아직 안 나오겠지만 이제 중등이나 고등수학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어느 2,000개 정도면은 이 현재 표준편차에서 이게 95% 신뢰 수준이 한 2% 내지 3%의 오차를 갖는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추세의 피리어드마다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적용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여하튼 이 확률과 기대값의 대수의 법칙이 요게 근간이다 핵심이다. 요것이 없으면은 확률 기대값 계산할 수 없습니다. 확률 기대값으로 뭘 믿을 수가 없어요. 예, 믿을 수가 없는 거니까 확률은 영원히 우연성이 나는 거예요. 예, 그러나 요것이 있고 요것을 통해서 뭐냐? 기대값을 얻어냈기 때문에. 기대값은 확정값입니다. 확률은 우연성 불확정값이에요. 이거는 완전히 다른 값이에요. 확률은 이길 수도 질 수도 99%도 안 들어올 수 있지만 기대값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환수율이에요. 환수율. 이것이 뭐냐? 대수의 법칙을 기반으로 해서 충분한 기대값으로 그러니까 신뢰성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환수율이 신뢰성을 갖추면 바로 기대값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환수율이 나 100개 했는데 이렇게 나왔어? 그럼 신뢰성을 갖추지 못했잖아요. 한 2,000개 했는데 나왔어? 그럼 신뢰성을 갖췄잖아요. 그때는 그때의 환수율은 기대값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 내용이고요. 이것이 이제 대수의 법칙의 핵심이에요. 이게 키입니다. 키. 그 다음에 배당판의 의미. 배당판을 능가하는 것은 없다는 걸 지난번에 전부에 여기서 말씀드렸어요. 이미 여기서 말씀드렸잖아요. 배당판의 의미라는 것은 최고봉이다. 이 현존하는 모든 그 예상지, 종합지, 그 다음에 전문가 등 경마팬 모든 것에 그 집약체다. 모든 것이 반영된 집약체다. 거기 소스도 들어가 있고 별게 다 들어가 있다. 그 배당판을 능가하는 것은 없다. 그래서 배당판이 최고봉이다 하는 거예요. 배당판이. 그래서 이게 배당판을 이길 수 있다면, 배당판을 능가한다면 경마를 이길 수 있다고 보는데, 거기서도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배당판 이기면 73%니까 73%에서 80% 정도. 지금 제가 AI 만든 게 지금 85%에서 90%까지 나와요. 그치면 어떻게 돼요? 배당판 70에서 20%나 이겼는데 지지 않습니까? 예. 이긴다고 볼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특별히 이기는 걸로 만들기 위해서 역전파를 제가 시행합니다. 그걸로 이길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역전파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 90%밖에 안 나오는 그 내용을 거꾸로 이긴 것만 베팅하는 걸로 추출해서 뽑았으니까 이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역전파법인데, 프로포간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딥러닝에서 나오는 거죠. 딥러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중 레이어하고 함께 나온 것이 이제 역전파법이었어요. 그것은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AI 기술은요, 다른 시간에 하겠습니다. AI 기술, 베이지안 추론. 베이지안이 뭐예요? 베이지안이라는 게 경험 확률이에요. 그리고 조건부 확률이에요. 조건부 확률. 이상의 독립시행 확률은 어떻게 돼요? 그건 계산 못해. 그건 해봐야 계산해도 헛일이야, 헛일. 예. 카지노에서 6분의 1은 계속 6분의 1이야. 카지노에서 2분의 1은 계속 2분의 1이고. 예. 독립시행. 앞에 뭐가 나왔도 뒤에는 상관이 없어. 그것은 이제 독립시행 확률이고요. 베이지안은 뭐야? 조건부 확률이에요. 독립시행 확률이 아닙니다. 독립시행 확률은 계산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조건부 확률이야. 그리고 경험 확률이야. 경험 확률.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졌는데, 주사위는 조금 계산이 돼야 되니까, 홀짝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동전을 던졌는데, 동전 앞면 뒷면 50% 아닙니까? 동전을 던졌는데 앞면이 100회 중에서 몇 번이 나왔냐면 45회가 나왔어. 그럼 뭐야? 원래 우리 다 알고 있는데 50%인데 이렇게 알고 있지만, 얘는 뭘로 해요? 50% 아니다. 45% 보는 겁니다. 경험 확률로 보는 거예요. 베이지안 확률은 항상 그래요. 베이지안의 수론, 여기서 이제 우도 함수라고 해가지고, 우도 값이라 그래가지고, 라이클리후드, 영어로 하면 그래 되죠? 그것을 머신러닝을 해서 베이지안 추론할 수가 있어요. 다음에 회귀분석, 레그레션. 여기서 약방의 감추라고 그랬죠. 회귀분석 모르면은 이제 통계도 모르고 AI 기본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예. 우리가 이제 회귀분석 원래 통계에서 배울 때 최소차수법으로 배웠는데, 여기에서는 미분법,
경사각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분석에. 그 다음에 딥러닝은 머신러닝 다음에 나온 거지만은 연결이 안 돼요. 딥러닝하고 머신러닝은 거의 달라요. 예. 옛날에 딥러닝 만들면서 개 족보를 찾기 위해서 말이죠. 딥러닝이 뭐라 그랬어요? 쫙 비슷한 거 찾아보니까 머신러닝이 있어. 그래, 머신러닝은 우리의 조상이다 해가지고 앉혀놓은 걸 뿐이에요. 예, 딥러닝은 머신러닝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딥러닝하고 머신러닝하고 이제 같은 족보를 이렇게 보고 있지만은 현재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딥러닝은 좀 다른 기술이다 하는 거예요. 예. 언슈퍼바이저 러닝이다. 언슈퍼바이저. 그러니까 감독을 안 해. 내가 감독자가 아니야. 아니, 내 맘대로 이렇게 입력시키고 하고 자동 입력이야. 자동으로 자기가 업데이트를 한다. 예. 자동으로 프로그램을 짠다 하는 거예요. 자동이야, 자동. 예. 그런 것들이 딥러닝이고, 그 다음에 강인공지능 이런 것들은 다 딥러닝. 챗 GPT 뭐 이거 다 딥러닝으로 하고, 심지어는 그 최저 인기가 있었던 뭐예요? 그 바둑 프로그램 알파고 딥러닝입니다. 예. 물론 이제 머신러닝이 어우러지는 더 적합한 것이 있고 딥러닝이 더 적합한 것이 있어요. 딥러닝이라고 해서 다 전부 다 적합한 건 아닙니다. 예. 이렇게 골치 아프고 진짜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딥러닝을 해도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것들은 머신러닝이 더 간편하고 더 적절할 수가 있어요. 그럼 저는 지금 머신러닝을 쓰고 있는데, 예, 여하튼 그 아까 얘기했던 LDA도 바로 이제 머신러닝이에요, 머신러닝. 예. 자, 그리고 그래서 해봤더니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실제로 해봤더니 이런 걸 찾아낼 수가 있어요. 여기 승리 포인트를 지금 찾아냈는데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이건 지금 조금 찾아냈을 뿐이에요. 이게 빙산의 일각입니다. 이거 한 10분의 정도 찾아냈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지금 제가 지금 화면 만들어 놓으면서 찾아낸 거예요. 예,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찾아낸 거예요. 자, 먼저 이제 별표된 것만 이제 설명해 놓으면은 쌍식으로 볼 때 쉬운 편성에서, 그러니까 여기 11도 12도 무관하게 쉬운 편성에서, 그 다음에 상위 하위 무관하게 쉬운 편성 조건으로 해서 2, 4, 5, 6, 7, 8, 9 2, 4, 5, 6, 7, 9 해서 역상 3순위. 이게 인기도예요. 전부 여기 쓴 게 인기도 순위예요. 마법은 여기에 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마법은 매번 다르니까 인기도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얼마나 나오느냐, 이게 이 승률이 이제 확률이 6.3%가 나오고 기대값이 159.4% 나와요. 159.4. 2381건 중에서 159이 나왔어. 그럼 그걸 한번 볼까요? 예. 똑같이 한번 해봅시다. 예. 자, 여기에서 이 배팅 옵션을 열어서 쌍승식으로 표시해서 그 다음에 2, 3, 4 이걸로 이제 이거 취소를 해야 되겠죠? 예. 취소를 하고 2, 3, 2, 4, 5, 6, 7, 9 2, 4, 5, 6, 7, 9 2, 4, 5, 6, 7, 9 7, 8, 9구나. 7, 8, 9. 아, 위에 거면 7, 9네. 아니, 7, 8, 9 이렇게 다 해볼까요? 3순위. 그 다음에 쉬운 편성. 이거 쉬운 편성. 자, 이렇게 했습니다. 2, 4, 5, 6, 7, 8, 9. 그러면 요 밑에 것이 나와야 되죠. 154.7%가 나와야 돼요. 저장. 하고서 시뮬레이션 합니다. 그러니까 154.7%. 확률은 6.6% 나오는 거 봅시다. 자, 154.7% 나오죠. 예. 확률은 6.6% 나오죠. 그대로 바로 이 내용 그대로 지금 세 번째 있는 겁니다. 예, 요거대로 한 겁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는 삼성스시를 한번 해봅시다. 삼성스시. 자, 요걸 이쪽으로 옮겨놓고요. 왔다 갔다 시소 타시듯이 왔다 갔다 옮겨놓으면 돼요. 왜냐면 했던 데에다 또 하게 되면 그걸 갖다가 검색을 하기 때문에 그 검색했던 것을 기초로 해서 하기 때문에 틀리네요. 그렇죠? 그럼 삼성스시에서는요, 뭘로 해볼까요? 예. 5, 6, 7, 8, 9, 11도에서 요 두 개 116%짜리를 한번 해볼까요? 11도 혼전. 자, 11도 혼전. 배팅 옵션. 삼성스시. 11도 혼전. 11도 혼전. 4, 5, 6, 7. 스팸 신고된 전화입니다. 그럼 요거는
4567 4567 그 다음에 123 중단에 123 삼성수지 3개 또는 2개를 표시해야 되죠. 그 다음에 8, 9, 10, 11 8, 9, 10, 11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하면 이 막건수가 얼마나 저장이 됐는지 잘 봅시다. 자 제대로 저장이 됐죠? 지금 딱 맞죠? 예, 완전 딱 맞고 여기 뭐예요? 48매. 예. 48매 너무 많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12줄 기준으로 해서 복승식의 20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 막건수가. 그러니까 삼쌍승식으로 40매를 사는 것은 복승식으로 2매 사는 거하고 똑같아요. 예, 효과가 복승식 2매. 그러니까 이 지금 복승식 2매 정도 사는 거예요. 이것은. 예,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이야 이게 이렇게 많이 사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니 배당이 엄청나게 높은데 이 정도로 투자도 않고 그냥 공짜로 날로 먹으려고 그래요? 예, 삼성식 찍어 먹기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백날 가도 못 맞아요. 삼성식 맞추기 어렵다고 그런 소리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했죠. 예, 이걸 갖다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그럼 얼마가 나와야 되느냐면요 116.1%가 나와야 돼요. 확률은 3.6%. 예, 나오나 봅시다. 자 나왔습니다. 자 116.1% 맞죠? 3.6% 맞죠? 예. 그러면 요렇게 여기서 보면은 전부 다 요게 히트에 1이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나온 것은 여기 보면 쭉 올라오다 보면 1이죠. 1 보이죠? 1 요것이 이제 맞은 거예요. 이 식으로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강도라는 것은 뭐예요? 아까 쉬운 편성, 어려운 편성. 쉬운 편성은 뭐죠? 쉬운 편성은 이 강도 유령마가 3개 이내에 있을 때 쉬운 편성이고, 어려운 편성은 이게 다 지금 어려운 편성, 혼전 편성으로 했지 않습니까? 혼전 편성은 2로 나오고 4 이상, 유령마가 4마리 이상일 때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것만 이제 뽑은 거잖아요. 예. 그리고 뭐야 출주도 수도 11두만 뽑은 거고. 그 다음에 1마번, 2마번, 3마번 이거 뭡니까? 마번은 1등 마번, 2등 마번, 3등 마번. 요거는 1인기, 2인기, 3인기는 1등 인기도, 2등으로 들어온 말의 인기도, 3등으로 들어온 말의 인기도. 그때 단승시 배당, 복승, 삼복승, 삼성승 확정 배당률이죠. 이건 히트한 거고요.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죠. 전부 다 찾아낼 수가 있고요. 특히 여기 있듯이 쌍식하고 삼쌍식, 복승하고 삼복승식은요 힘들어요. 복승하고 삼복승은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기는 승리 포인트, 윈 포인트가 거의 없다. 그러나 쌍승식하고 삼쌍승식은 이렇게 찾아냈지만 지금 얼마 찾아낸 건 아니지만 좀 찾아냈는데 조금 찾아냈는데 이보다 더 많을 거예요. 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예, 예. 스스로 한번 찾아보세요. 엄청 많아져요. 예. 그리고 주의하셔야 할 것은 여기에서요. 아까 어디 갔나? 옵션을 선택할 때는요. 위에는 괜찮습니다. 이거는 해가지고 언제든지 이렇게 뭐 찍고 뭐 여기 찍고 막 하다가 초기화를 하게 되면은 뭐든지 여기에 어디에 찍히든 간에 싹 없어집니다. 그럼 초기화 되는 거예요. 예. 새로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찍고 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찍어 놨잖아요. 이런 식으로 찍어 놓고 이게 3, 4, 뭐 5, 6, 7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은 여기 있는 것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거 바꿔가지고 이렇게 치면 안 돼요. 예, 이건 안 됩니다. 예, 반드시 취소를 하고 다시 3, 4, 6, 5 이렇게 7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야지 되지. 여기에서 바로 추가하면 돼요. 추가하는 거는 돼요. 그렇게 하고 저장을 하면 돼요. 근데 요 바꾸는 거는 안 돼요. 바꾸는 거 안 되게끔 이렇게 막아놨어요. 그래서 다시 하면 됩니다. 취소하고 다시 찍으면 돼요. 예. 취소 띄고 뭐 3, 4, 5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저장하면 됩니다. 막건수도
확인을 이렇게 확인 누르면 바로 이전 정보에서 확인이 됩니다. 막건수가 6이다 이게. 3, 4, 5 배팅하게 되면 삼복조로 삼쌍조로 하게 되면 6구멍이 되는 거예요. 구멍수가. 그렇죠? 삼쌍스시. 그죠? 예.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을 이제 아십시오. 예. 자, 그러고 하고 이 내용들은 요 뒤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설명한 건데, 예, 요까지만 하고서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승하세요. 감사합니다.